지갑 보관 위치가 재운을 좌우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갑 보관 위치가 우리 재운을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돈이 안 모이는 것 같고,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하고 어디로 돈이 새는지 모르겠고. 그러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제 친구 어머니 말씀이 기억나네요. 70평생 돈 모으려고 아끼고 절약하셨는데 통장에 돈이 안 쌓이더래요. 그런데 지갑 보관 위치만 바꿨는데 놀랍게도 석 달 만에 1,000만 원이 모였대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지갑을 항상 현관 신발장 위에 두셨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냥 거기 딱 올려놓고. 그런데 그걸 방 안으로 옮겨서 보관했더니 한 달 만에 예상 못한 보너스가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갑은 우리 돈이 머무는 집이에요. 사람도 좋은 집에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듯이 돈도 좋은 곳에 머물러야 불어나는 거예요. 지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돈이 편안하게 머무르기도 하고 불편해서 떠나버리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에서 절대 지갑을 두면 안 되는 위치 5곳, 그리고 지갑을 두면 재운이 올라가는 최고의 장소, 지갑 안정리 방법, 심지어 지갑 색깔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메모 준비하시고 우리 집 지갑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분명히 오늘 당장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절대 지갑을 두면 안 되는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화장실 근처입니다. 화장실은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곳이죠. 물도 계속 흘려보내고 나쁜 기운도 모이는 곳이에요.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봐요. 우리 아파트 4층 사시는 할머니 댁이 딱 그랬어요. 방이 화장실 바로 옆인데 지갑을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셨더라고요. 그게 화장실이랑 벽 하나만 사이에 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돈이 물 쓰듯이 나간다였어요. 정말 그랬대요. 연금 받으면 며칠 만에 다 쓰고 적금도 못 들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지갑 위치를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제일 먼 거실 쪽 서랍으로 옮기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달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은 물이 계속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변기 물 내리고 세면대에서 물 빠지고 샤워할 때도 물 빠지고 그 옆에 지갑이 있으면 돈도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화장실 습기도 문제예요. 습기가 많으면 지갑 가죽도 상하고 카드도 망가지고 지폐도 눅눅해져요. 그런 상태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도 기분이 안 좋은 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지갑을 화장실에서 멀리 옮기세요. 최소한 3m 이상은 떨어뜨려야 해요. 특히 화장실이랑 벽을 공유하는 곳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30년 동안 화장실 옆방에서 지갑을 보관했대요. 그러다가 이사를 가면서 화장실에서 먼 방으로 지갑을 옮겼더니 1년 만에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돈이 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지갑이 화장실 근처에 있나요? 그러면 오늘 당장 옮기세요. 이것만으로도 재운이 확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 지갑을 두면 안 되는 위치는 현관 신발장 위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현관에서 신발 벗고 가방 벗고 지갑도 그냥 딱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 슈퍼 사장님이 딱 그러셨어요. 가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현관 신발장 위에 지갑이랑 열쇠 올려놓고 들어가셨대요. 30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이 안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현관은 집의 입구예요.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나쁜 기운도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죠. 그런 곳에 지갑을 두면 돈이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신발장 위라는 점이에요. 신발은 하루 종일 밖에서 온갖 곳을 다니잖아요. 길거리, 지하철, 화장실. 온갖 나쁜 기운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 위에 지갑을 두면 돈한테 나쁜 기운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 시동생도 그랬어요. 출근할 때 편하게 챙기려고 현관 신발장 위에 지갑을 뒀는데 카드값이 계속 밀리고 통장은 늘 마이너스 덜해요. 그러다가 지갑을 안방 서랍으로 옮겼더니 반년 만에 빚을 다 갚았대요. 또 하나, 현관에 지갑을 두면 도둑 맞을 위험도 커요. 요즘 빈집털 이범들이 현관부터 뒤진다고 하잖아요. 거기 지갑 있으면 바로 들고 가는 거죠. 해결 방법은 집 안쪽으로 지갑을 옮기는 거예요. 현관에서 가장 먼 방, 그것도 서랍 안이나 옷장 안처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현관에 지갑 두시다가 안방으로 옮기셨는데 1년 만에 승진하셨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월급도 올라서 집안 경제가 확 나아졌어요. 출근할 때 지갑 챙기기 불편하시다고요? 전날 저녁에 미리 가방에 넣어두세요. 그게 귀찮으시면 현관이 아니라 거실 서랍에 두세요. 신발장 위만 아니면 돼요. 세 번째로 절대 지갑을 두면 안 되는 곳은 부엌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근처나 싱크대 근처는 절대 안 돼요. 혹시 지갑을 부엌 서랍에 보관하시나요? 아니면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두시나요? 그러시면 큰일이에요. 제 친척 이모님이 그러셨어요. 살림하시면서 편하게 쓰려고 지갑을 부엌 서랍에 넣어두셨대요. 장 보러 갈 때, 택배비 낼 때, 이것저것 쓸 때 바로바로 꺼내기 편하다고요. 그런데 이모님 댁이 늘 돈이 빠듯했어요. 남편분 월급이 나쁘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저축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부엌은 불과 물이 있는 곳이에요. 가스레인지는 불의 기운, 싱크대는 물의 기운.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곳이 부엌이에요. 그런 곳에 지갑을 두면 돈도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특히 가스레인지 근처는 더 안 좋아요.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지갑이 가스레인지 근처에 있으면 돈이 불타듯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열기 때문에 지갑 가죽도 상하고요. 싱크대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계속 물 쓰고 물 버리는 곳 옆에 지갑이 있으면 돈도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분식집 사장님도 그랬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니까 지갑을 주방 서랍에 넣어뒀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게 없더래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돈 나갈 때만 많고요. 그러다가 지갑을 주방이 아닌 사무실 금고에 넣었더니 그 다음 달부터 저축이 되기 시작했대요. 같은 매출인데 돈이 남더래요. 부엌은 기름때도 많이 생기고 음식 냄새도 배고 습기도 많아요. 그런 환경에 지갑을 두면 지갑도 더러워지고 돈도 더러운 기운을 받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지갑을 부엌에서 완전히 빼는 거예요. 안방이나 거실, 서재 같은 곳에 보관하세요. 부엌에서 멀면 멀수록 좋아요. 장 보러 갈 때 불편하다고요? 외출할 때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집에 있을 때는 절대 부엌에 두지 마세요. 네 번째로 절대 지갑을 두면 안 되는 곳은 침대 밑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 및 수납 공간에 지갑을 보관하시는데 이것도 안 좋아요.
우리 아파트 6층 사시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침대 밑에 서랍이 달린 침대를 쓰시는데 거기에 지갑이랑 통장이랑 다 넣어두셨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셨는데 돈이 안 모이고 노후에도 연금만으로 빠듯하게 사시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못 주시는 처지였어요. 왜 침대 밑이 안 좋을까요? 침대는 우리가 자는 곳이에요.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곳이죠. 그런데 그 밑에 지갑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밟고 자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돈을 밟으면 돈이 눌린다고 봐요. 돈도 숨을 못 쉬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돈이 불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침대 밑은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어둡고 공기순환도 안 되고. 그런 곳에 지갑을 두면 지갑도 답답하고 돈도 답답한 거예요. 제 친구 어머니도 침대 밑에 지갑을 보관하셨는데 그걸 옷장 서랍으로 옮겼더니 한 달 만에 복권에 당첨됐대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200만 원 정도. 30년 복권 사시면서 처음 당첨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침대 밑은 습기도 차요. 특히 여름에는 땀도 배고 겨울에는 결로 현상도 생기고. 그런 습한 환경에 지갑을 두면 곰팡이도 생기고 지폐도 눅눅해지고 카드도 망가져요. 해결 방법은 지갑을 침대 밑에서 빼는 거예요. 대신 옷장 서랍이나 화장대 서랍에 넣으세요. 눈높이보다 낮지만 바닥보다는 높은 곳이 좋아요. 침대 밑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쓰세요. 계절 옷이나 이불 같은 걸 넣거나 아예 비워두는 게 좋아요. 공기가 순환되어야 건강에도 좋거든요. 저도 예전에 침대 밑에 지갑을 뒀었는데 옷장으로 옮긴 후로 확실히 지출이 줄었어요. 충동 구매가 줄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5번째로 절대 지갑을 두면 안 되는 곳은 책상 위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전자기기 옆은 더 안 좋아요. 서재나 공부방에서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 많으세요. 보기 편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쓰기 좋다고요.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그런데 제 조카가 그렇게 하다가 용돈을 항상 부족하게 쓰더라고요. 부모님이 충분히 주시는데도 말이에요. 한 달에 받은 용돈을 일주일 만에 다 쓰고 또 달라고 하고. 왜 책상 위가 안 좋을까요? 책상은 일하는 곳이에요. 공부하고 일하고 머리 쓰는 곳이죠. 그런 곳에 지갑이 있으면 돈도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계속 나가는 거죠. 특히 컴퓨터 옆은 더 안 좋아요.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전자파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게 지갑의 카드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동네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이 그러셨어요. 일하시면서 지갑을 컴퓨터 옆에 뒀는데 체크카드가 자주 안 찍히더래요. 새로 발급받아도 또 그러고. 알고 보니 전자파 때문이었대요. 책상 위는 또 정신없는 곳이에요. 서류도 쌓이고 책도 쌓이고 볼펜도 굴러다니고. 그런 어수선한 곳에 지갑이 있으면 돈 관리도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제 시누이가 책상 위에 지갑을 두다가 서랍으로 옮겼는데 그 다음 달부터 월급이 올랐대요. 승진은 아니었는데 성과급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지갑을 책상 서랍 안에 넣는 거예요. 책상 위가 아니에요. 서랍에 넣으면 안전하게 보관되고 전자파도 피할 수 있어요. 일하다가 필요하면 그때 꺼내 쓰세요. 쓰고 나서는 다시 서랍에 넣으시고요. 항상 책상 위에 올려두지는 마세요. 저는 요즘 책상 서랍에 지갑을 넣어두는데 신기하게도 충동 구매가 확 줄었어요.
온라인 쇼핑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카드 긁을 때도 신중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갑을 절대 두면 안 되는 5곳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장실 근처 마이너스 돈이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현관 신발장 위 마이너스 돈이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 부엌 마이너스 돈이 불타듯이 나갑니다. 네 번째, 침대 밑 마이너스 돈이 눌려서 못 불어납니다. 다섯 번째, 책상 위 마이너스 돈이 쉬지 못하고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이 이 중 한 곳에 있나요? 그러면 오늘 당장 옮기세요. 이것만으로도 재운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풍수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갑을 어디에 두면 좋은지 재운을 올리는 최고의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지갑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곳은 바로 안방 서랍입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에요. 현관에서 가장 멀고 화장실에서도 멀고 부엌에서도 멀고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곳이죠. 그리고 안방은 주인이 자는 곳이에요. 주인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죠. 그런 곳에 지갑을 두면 돈도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 시어머니가 평생 거실 서랍에 지갑을 뒀는데 제가 안방으로 옮겨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하셨는데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안방으로 지갑을 옮긴 지 한 달 만에 시아버지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위로금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받으셨대요. 왜 안방 서랍이 좋을까요? 서랍은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갑을 밖에 두지 않고 안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돈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안방 서랍 중에서도 위치가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돈이 허공에 뜨는 거고 너무 낮으면 돈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눈높이나 가슴 높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서랍 안이 깨끗해야 해요. 먼지 쌓이고 물건 가득하고 어질러진 서랍에 지갑 넣으면 안 돼요. 지갑만 넣거나 통장이랑 같이 정리해서 넣으세요. 우리 동네 약사님이 안방 서랍에 지갑을 보관하시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시대요. 약국 매출은 비슷한데 돈이 잘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랍 위치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방 입구에서 봤을 때 오른쪽 벽에 있는 서랍이 좋아요. 풍수에서 오른쪽은 백호라고 해서 재물을 지키는 위치거든요. 또 하나, 서랍을 열었을 때 환한 곳이면 더 좋아요. 너무 어둡고 음침한 서랍보다는 조명이 잘 들어오는 밝은 서랍이 재물에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은 안방 서랍에 지갑을 넣으면서 서랍 안에 작은 조명까지 달았대요. 서랍 열 때마다 환하게 빛나게요. 그랬더니 기분도 좋아지고 돈 관리도 잘 되더래요. 서랍에 넣을 때는 지갑을 세워서 넣지 말고 눕혀서 넣으세요. 돈이 편하게 쉴 수 있게요. 그리고 다른 물건에 눌리지 않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안방 서랍 다음으로 좋은 곳은 금고나 보관함입니다. 특히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금고가 최고예요. 금고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통장, 도장, 귀금속 이런 소중한 것들을 넣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갑도 같이 넣으면 돈도 자기가 소중하게 대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2층 사시는 회장님이 금고를 쓰시는데 평생 가난한 적이 없으시대요. 젊을 때부터 금고에 지갑이랑 통장을 넣어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게 큰 복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금고가 없으시면 작은 보관함이나 자물쇠에 달린 서랍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잠그면 돈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죠. 제 친구는 책상에 작은 금고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지갑을 넣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저축 습관이 생기더래요. 금고 열 때마다 진지해지고 돈을 함부로 안 쓰게 되더래요. 금고 위치도 중요해요. 너무 눈에 띄는 곳에 두면 도둑이 노릴 수 있어요. 옷장 안이나 침대 밑금고는 예외, 책장 뒤처럼 숨겨진 곳이 좋아요. 그리고 금고 안도 정리정돈이 중요해요. 지갑, 통장, 도장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으세요. 뒤죽박죽 넣어두면 재물운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금고 안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신대요. 먼지도 닦고 물건도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서 재물 상태도 체크하시고요. 그런 습관이 재물을 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금고를 새로 사실 때는 빨간색이나 금색이 좋아요. 이런 색은 재물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검은색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 흰색이나 파란색은 피하세요. 이제 지갑 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갑을 좋은 곳에 둬도 지갑 안이 엉망이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 지갑 안 한번 보세요. 영수증이 가득하지는 않나요? 안 쓰는 카드가 잔뜩 있지는 않나요? 주차권, 쿠폰, 명함. 온갖 게 들어있지는 않나요? 우리 시어머니 지갑이 딱 그랬어요. 지갑을 열면 영수증이 우수수 떨어지고 카드는 15장이나 있고 5년 전 쿠폰도 있고 지갑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곳에 지갑을 둬도 재물운이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돈이 편하게 있을 공간이 없거든요. 온갖 잡동사니에 눌려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영수증 정리예요. 영수증은 돈 나간 기록이에요. 그걸 지갑에 계속 넣고 다니면 돈이 계속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당일에 바로 빼세요. 필요한 영수증은 따로 봉투에 모아두시고 필요 없는 건 바로 버리세요. 절대 지갑 안에 이틀 이상 넣고 다니지 마세요. 제 친구는 영수증만 정리했는데 한 달 지출이 50만 원 줄었대요. 영수증을 버리면서 얼마 썼는지 확인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되더래요. 두 번째는 카드 정리예요. 지갑에 카드가 몇 장이나 있으세요? 5장, 10장, 20장.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흩어지는 거예요. 정말 쓰는 카드만 남기세요. 체크카드 하나, 신용카드 하나, 교통카드 하나. 이렇게 필수 카드만 넣으시고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세요. 안 쓰는 카드는 과감히 해지하세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 카드를 12장에서 3장으로 줄였는데 신기하게도 카드값이 반으로 줄었대요. 카드가 적으니까 함부로 긁지 않게 되더래요. 세 번째는 지폐 정리예요. 지폐를 구겨서 넣지 마세요. 반듯하게 펴서 넣으시고 앞뒤 방향도 같게 하세요.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지폐가 구겨져 있으면 돈도 구겨지는 거예요. 반듯하게 펴 있으면 돈도 반듯하게 관리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습관 같지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우리 동네 부자 할아버지는 지폐를 항상 새 돈처럼 반듯하게 넣고 다니시는데 그분 말씀이 돈을 소중히 대하면 돈이 나한테 온다래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동전 정리예요. 동전을 지갑에 너무 많이 넣고 다니지 마세요. 지갑이 무거워지면 돈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루 끝나고 집에 오면 동전은 저금통에 넣으세요. 저금통도 재물을 모으는 좋은 습관이에요. 매일 동전을 모으다 보면 1년에 몇십만 원씩 모이거든요.
그걸 모아서 통장에 넣으면 작은 목돈이 되죠. 제 시동생은 동전 저금통을 쓰기 시작했는데 1년에 80만 원이 모였대요.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잡동사니 빼기예요. 명함, 쿠폰, 메모지, 사진. 이런 것들 다 빼세요. 지갑은 돈만 넣는 곳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유통기한 지난 쿠폰은 바로 버리세요.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걸 지갑에 넣고 다니면 재물운도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갑 색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갑 색깔도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여러분 지갑은 무슨 색이세요? 검은색, 갈색, 빨간색, 색깔에 따라서 재물운이 달라져요. 제일 좋은 색은 금색이나 황금색이에요. 금은 재물을 상징하는 색이잖아요. 금색 지갑을 쓰면 재물이 금처럼 쌓인다고 해요.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금색 지갑을 쓰시는데 1년에 수십억씩 계약하신대요. 금색 지갑을 쓴 후로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색이 부담스러우시면 노란색도 좋아요. 노란색은 황금색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밝고 긍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재물을 밝게 만들어주는 색이에요. 제 친구는 노란색 지갑으로 바꿨는데 승진이 됐대요. 승진하면서 월급도 올라서 1년에 500만 원 더 받게 됐고요. 갈색이나 베이지색도 좋아요. 이건 흙의 색이에요. 흙은 만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재물도 흙처럼 키워주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돈이 모이는 색이에요. 제 시어머니가 갈색 지갑을 쓰시는데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세요.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항상 여유롭게 사시거든요. 검은색도 나쁘지 않아요. 검은색은 물의 색이에요. 물은 흘러 모이는 거잖아요. 재물도 흘러서 모이게 만들어주는 색이에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이 검은색 지갑을 쓰시는데 손님이 끊이질 않으세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예요. 그럼 피해야 할 색은 뭘까요? 첫 번째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불의 색이에요.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빨간색 지갑 쓰면 돈이 불타듯이 나가요. 제 조카가 빨간색 지갑을 썼는데 용돈을 항상 모자라게 쓰더라고요. 다른 색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그 다음 달부터 용돈이 남더래요. 파란색도 피하세요. 파란색은 물의 색인데 흐르는 물이에요. 재물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진한 파란색은 더 안 좋아요. 흰색도 좋지 않아요. 흰색은 깨끗하긴 한데 재물과는 안 어울려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색이에요. 흰색 지갑 쓰시는 분들 보면 돈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분홍색이나 보라색도 재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색은 예쁘긴 한데 재물을 부르는 색은 아니에요. 지갑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금색, 노란색, 갈색, 검은색 중에서 고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죽 재질이 좋아요. 천이나 비닐보다는 가죽이 고급스럽고 돈을 소중히 다루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갑 관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좋은 습관이 재물을 부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저녁 지갑 정리하기예요. 하루 끝나고 집에 오면 지갑을 펴놓고 한번 정리하세요. 영수증 빼고 동전 빼고 지폐 정리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 지출도 확인하게 되고 돈 관리가 확실해져요. 5분이면 충분해요. 이 5분이 여러분 재물운을 바꿔요. 제가 아는 분은 10년 동안 매일 저녁 지갑 정리를 하셨는데 그 10년 동안 집을 2채나 사셨대요. 작은 습관이 큰 재물을 만든 거죠. 두 번째 습관은 지갑을 함부로 놓지 않기예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거나 소파에 놓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지갑은 늘 정해진 곳에 보관하세요. 안방 서랍이든 금고든 정해놓고 꼭 그곳에만 두세요. 그래야 돈도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지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지갑을 닦으세요. 가죽 지갑이면 가죽 크림을 바르고 천지갑이면 물티슈로 닦고. 깨끗한 지갑에 돈이 좋아해요. 더러운 지갑에는 돈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갑 관리 잘하시면 재물운도 올라가요. 네 번째 습관은 헌 지갑 제때 바꾸기예요. 지갑도 수명이 있어요. 보통 3년에서 5년이에요. 그 이상 쓰면 기운이 떨어져요. 지갑이 낡았거나 지퍼가 고장났거나 가죽이 벗겨졌으면 새 걸로 바꾸세요. 아까워서 계속 쓰시면 재물운도 낡아지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20년 된 지갑을 쓰시다가 새 걸로 바꿨는데 그 해에 로또에 당첨됐대요. 1,000만 원 정도였지만 20년 만에 처음 있는 행운이었대요. 다섯 번째 습관은 빈 지갑 안 쓰기예요. 지갑이 너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최소한 10,000원이라도 항상 넣어두세요. 지갑이 비면 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항상 지갑에 5만 원을 넣어두세요. 비상금이라고요. 그런데 그 5만 원 때문에 지갑이 비지 않으니까 신기하게도 돈이 계속 들어오더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지갑을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5곳. 첫째, 화장실 근처. 둘째, 현관 신발장 위. 셋째, 부엌. 넷째, 침대 밑. 다섯째, 책상 위. 지갑을 두면 좋은 곳. 첫째, 안방 서랍 제일 좋음. 둘째, 금고나 보관함. 지갑 안 정리는 영수증 매일 빼기, 카드 줄이기, 지폐 정리하기, 동전 빼기, 잡동사니 빼기. 지갑 색깔 좋은 색은 금색, 노란색, 갈색, 검은색. 나쁜 색은 빨간색, 파란색, 흰색. 지갑 관리 습관은 매일 정리, 정해진 곳에 보관, 깨끗하게 유지, 제때 교체, 빈 지갑 안 쓰기. 이 모든 걸 다 실천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은 지갑 위치만 바꾸시고 내일은 지갑 안을 정리하시고 모레는 습관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재물운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지금 당장 지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화장실 근처에 있나요? 그럼 안방으로 옮기세요. 현관에 있나요? 그럼 안으로 들여오세요. 책상 위에 있나요? 그럼 서랍 안에 넣으세요. 이것만 해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일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풍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당장 지갑 위치를 바꾸세요. 지갑 안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관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돈은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와요. 지갑을 소중히 다루면 돈도 소중히 여러분 곁에 머물러요. 오늘부터 지갑을 귀하게 대해보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